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하지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어제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반가웠던 뉴스가 WTI 기준으로 유가가 드디어 100, 뭐 지금도 약간은 올라서긴 했지만 장중 $100를 깼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숨통이 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경기 침체 공포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호재일지 악재일지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집중하면 악재인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또 호재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매니저님과 저의 생각을 한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다 그러면 정이고 악재다라고 반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둘 다 정이네요. 뭐 일단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130불을 찍고 이제 100불을 빠져서 이제 네. 한 20% 정도 좀 이상 상하락을 했는데 네. 시티에서는 이제 60불 때까지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바이든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으로 해서 이제 유전 추가적인 개발을 안 했는데 이제 허가를 할 거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베네수엘라에서 또 증산을 할 수도 있고 리비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산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이 계속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맞아요. 사우디랑 뭐 이러한 리비아가 증산을 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이제 그런 거를 제하고도 시장의 수요를 압도하는 공급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130불 이상이면은 사실 사우디도 힘들거든요. 돈은 많이 쌓이지만 자국도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70~80불대로 돼야지만 전 세계가 이제 고통을 벗어나서 안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130불에서 절반 정도 75불까지는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비슷한 생각이고 국내 주식 시장의 이슈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 유가가 하락해야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네. 여러 신투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뭐 결전이라든지 승리의 정반합이나 뭐 전투주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국제유가가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지금 사실 더 많습니다. 국제유가에서 수요와 공급을 저희가 매달 데이터를 그리는데 공급이 오히려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를 사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또 그 중국과 인도에 팔던 걸 다른 데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부분들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당장은 오늘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시차로 두고 8월이나 9월부터는 외국인이 저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제 정정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시장 전체의 온기가 확산되긴 하지만 좀 더 집중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나. 근데 사실은 오늘 유가 하락에 의해서 뭐 뜬금없는 주식들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사실 2차 전지 관련 주도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관련 주까지 그냥 한꺼번에 어떤 포트에 있는 것들이 그냥 매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외국계에서 그냥 포트에 있는 걸 한꺼번에 석유 관련 주들을 파는 거라서 그러는데 지금 1차적으로 이제 그 항공기 관련 주들이 이제 수혜일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주가 이제 1차적인 수혜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사실은 태양광 관련 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이 또 늘어나고 판가는 늦게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많이 빠졌던 지금 현재 급락주들도 결국에는 수혜주까지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빠지면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사실은 다 마진이 확보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틸리티부터 저는 이제 오히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줬지만 마이크론이 올랐잖아요. 네네. 반도체주를 사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빠지면 물가에 대한 압력이 빠지고 물가에 대한 압력이 하락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레벨이 달라질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긴축의 공포가 조금 줄어들면 이 어떤 그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IT 특히 반도체 수요이기 때문에 그쪽부터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낙폭도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뭐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어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낙폭 과대 종목이 IT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IT 주식들이 거의 40% 이상 빠진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했죠. 그런 종목들도 수혜주가 될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떤 픽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주식 주가 지수가 다 수혜주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면 환율도 안정화될 거고 그렇죠. 그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모든 뭐 주식들이 다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한다라는 좋은 뉴스인데 이게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네네. 야, 이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뭔가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게 조금 풀리려 그러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뭐 풀리려 그러면 공급망이 문제가 되고 좀 뭐 풀리려 그러면 전쟁 터져버리고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풀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된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또 제한적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주를 다시 봐야 될지의 정도만 짧고 굵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관련주를 다시 보자라면 정이고요. 아닌 것 같다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반이네요. 저는 사실은 뭐 그쵸. 시장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되는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1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2만 명을 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보면 30만까지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코로나를 걸렸고 그다음에 항체가 생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절반이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어떤 대처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어떤 공포가 아니고 다 아는 거기 때문에 30만까지 갔다가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활동의 어떤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번 걸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구나. 약간은 불편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출은 지금 현재 이제 수젠텍이라든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시젠이라든가 이제 진단 키트 주들 뭐 휴마시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 주식을 사서 수익을 크게 내겠다. 뭐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단기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예. 리오프닝이라든가 예. 뭐 이런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는 백신 개발이 과연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걸려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공포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아직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좀 경험을 많이 해봤고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락다운이라든지 리오프닝이 저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벗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이상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제약 바이오의 컨셉이 뭐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치료와 처방에서 진단과 예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진단 키트라든지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질병을 좀 예방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 키트는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를 사는 거는 좀 이제는 좀 제로로서는 소진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네, 뭐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이제 사실은 원숭이 두창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 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주들이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아까 얘기한 대로 리오프닝이라든가 유가 하락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8월 달에 아까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리오프닝 보시자고 했잖아요. 네네네. 관련된 업종과 종목일 것 같아요. K 컨텐츠 이제는 뭐 글로벌리 뭐 K 컨텐츠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투자할 타이밍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투자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면 정이고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 뭐 컨텐츠에 관련된 뉴스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금리도 좀 하락해주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뭐 블랙핑크가 이제 8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 컴백하죠. 컴백하는데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블랙핑크가 뚜두뚜두라고 이제 유튜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뚜두뚜두두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뚜루뚜루뚜 예,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19억 부가 엊그제 제가 봤을 때 16억 부, 뭐 17억 부인데 19억 부가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RBW라는 종목도 하나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 RBW 그때 말씀드릴 때 이 회사가 뭐냐 그랬더니 네. 소속사가 이제 마마무였다고. 그리고 포바이폰가? 포바이폰, 네, 네, 그것도 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상을 쳤거든요. 야. RBW가 상을 쳤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21,000원 잡아드렸는데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러신가요? 그런 주식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4x4 뉴 NEW라고 사실 그 전에 이제 범죄도시 2가 몇만 찍었는지 보세요. 어제 봤는데. 예. 역대 13위로 1,300만을 찍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물론 시기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1,300만 역대 13위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올 게 이제 뭐 외계인이라든가 여러 지금 현재 영화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최동훈 감독인가요? 뭐 이렇게 그 도둑들 뭐 찍었던 감독이 이제 외계인 김태리랑 해서 외계인 찍고 있고 그래서 이제 CJ ENM 통해서 나오는 주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뉴라는 주식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주식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주들 제가 보기엔 YG 엔터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YG 엔터라든가 SM 뭐 디어유까지도 해서도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주식을 계속 앞으로도 지금 시기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권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따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뉴스 중에 골프 용품이 네. 중고 시장에 엄청 쏟아진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엔터주가 될 것 같다는 얘기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MZ세대들이나 이 자산의 효과로 인해서 코인이 잘 벌고 이래서 골프나 이런 것들에 생각보다 높은 소비 성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소소한 소비, 뭐 영화를 보러 가고 뭐 콘서트를 가고 아니면 자기의 팬층을 활용한 마케팅은 그래도 낮은 수준의 소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골프가 안 되면 오히려 엔터가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골프랑 엔터요 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네. 그런 어떤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가가 빠지고 이랬을 때 그래도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리오프닝인 또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미디어 엔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RBW라는 회사가 잘 모르는데 그 대주주가 이제 그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김도훈 작곡가라는 작곡가 있는데 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엔터 회사들이 이제 애널들이 이제 나가면 그러니까 네. 그 소속의 가수들이 나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몰랐는데 김도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으로 해서 엄청난 박진영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SES의 저스트 필링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그 다음에 휘성의 안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뭐 네네.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SG 연예업위에 바라보면 본다 있잖아요. 그거가 네. 이제 근데 그거부터 그것까지 해서 뭐 마마무의 모든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작곡의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여기에 이제 7월 15일자로 컴투스랑 위지웍에서 260억을 출자합니다. 16,000원에. 지금 RBW 말씀하시는 거죠? RBW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RBW가 그래서 컴투스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기도 힘든데 네. 지금 현재 260억을 RBW에다가 출자한다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김도훈 작곡가에 대해서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거다. 근데 7월 15일입니다. 이제 그 날짜에 입금을 하고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지금 21,000원 잡아드렸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3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시총이 1,300억이거든요. 네. 엔터 중에 뭐 JYP, SM 큰 회사랑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 회사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도훈 작곡가라는 역량을 보면 거의 JYP급의 어떤 작곡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한가를 말았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투스랑 위지웍이 붙었다라는 거는 1,300억 시총이 지금 이제 2,000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RBW를 좀 주목해 보자. 예, 이렇게 4x4는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물량이 나오는데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28일날 그래서 물량이. 근데 이미 나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악재로서는 그렇죠. 이제 소화가 됐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아까 RBW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뭐 또 다른 이제 현재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려는 모습은 하거든요. 옥신각신하면서 이럴 때 좀 괜찮은 필승 종목도 하나 제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한번 사진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종목을 보시면 이제 사실은 요거는 엔터랑은 조금은 관계 있는데 엔터랑도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주 중에 하나를 찾아봤는데 네. 요게 이제 인텔과 나무가 공동 개발한 리얼 센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라는 주식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뭐에 들어가냐면 AR, VR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네. 이제 AR, VR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카 드론 뭐 이런 제품에도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총이 1,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네. 매출액이 작년에 5천억을 달성했고요. 예, 영업이익이 23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지금 현재 벌써 1,700억, 작년 대비 4% 늘었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도 119억, 52%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의 절반을 벌써 1분기에 달성했으면서 드림텍이 36%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왜 못 가냐면 90%를 갖다가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영업 흑자가 나고 그렇지만은 거의 삼성 핸드폰에 카메라를 납품하기 때문에 약간 단일 벤더로서 1차 벤더지만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3D 인식 카메라 모듈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드론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시총 1,400억에 5천억 매출이 나오고 있는 아주 저평가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드림텍으로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한다 그러면 9,000원에서 9,500원대까지 매수를 하신 후에 목표가 한번 15,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8,000원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총이 1,500억인데 1,400억입니다. 매출이 5천억. 네, 5천억. PSR이 한 0.3배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아까 한 150억 네, 정도. 200억. 영업이익이 200억. 뭐 PER이 10배가 안 되네요. 네, 올해 벌써 1분기에 120억 정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대부분 앞에 주면 뭐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이제 자동차양, 드론, 그다음에 이제 VR, XR용 이제 아까 3D 모듈을 개발하고 있어서 충분히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쵸? BW CB가 이제 대주주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충분히 한번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매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일단 성장성이 있는데 PSR이 0.3배고 마진이 10%가 넘네요. 10% 넘는데 지금 수준이면 밸류에이션으로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시장 환경과 뭐 투자 아이디어까지 얘기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있을까요? 예, 조금 4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오시면은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RBW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볼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매 관점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4x4라든가 뉴라든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엔터주 중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YG, DOU 종목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